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 Fiverr International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Fiverr은 말이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6개월 동안 자그마치 444.81%, 1개월 동안 35.27%나 오른 엄청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말이죠. Fiverr International operates an online marketplace worldwide. Its platform enables sellers to sell their services and buyers to buy them. 이라고 적혀 있네요. Fiverr International은 세계적으로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iverr의 플랫폼은 판매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판매하게 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한다고 하네요. 이 Fiver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말이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할 때 Fiverr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프리랜서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수혜주로 떠오른 게 Fiver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Fiverr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Fiverr은 로고 디자인, 월드프레스, 보이스오버, 비디오 익스플레이너, 소셜 미디어와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Find 서비스에다가 타입을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셀러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검색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면은 그 셀러의 서비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상세히 셀러에게 전달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셀러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기기라는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곳에 자신이 팔고 싶어하는 제품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가격과 함께 말이죠. 그러면은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말이죠. 셀러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매달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하기 쉽도록 이렇게 파이버에서는 제공을 해주니까요. 정말 매력적인 플랫폼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버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안에서 바이어와 셀러들이 거래를 할 때 생기는 이 트랜잭션 피와 서비스 피를 통해서 회사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바로 이 파이버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SEC 가버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요. 각각 어떤 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US의 경우는 57밀리언 달러, 유럽의 경우는 25밀리언 달러, 아시아 퍼시픽 경우는 13밀리언 달러, Rest of the World는 9밀리언 달러, 이스라엘에서는 1밀리언 달러로 총 107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 봐도 말이죠. 이렇게 US 쪽에서 가장 많은 절반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제로 매출액이 107밀리언 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 파이버 회사인데요. 실제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한 경우라 가지고 어닝콜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은 2020년 1분기 때는 34.2밀리언 달러에서 2020년 2분기 때는 47.1밀리언 달러로 큰 폭의 매출액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언컨택트 문화가 퍼졌고요. 이로 인해서 파이버는 피해보다 오히려 득을 본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바이어의 숫자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 파이버를 이용하느냐 마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2019년 2분기부터 이렇게 2020년 1분기까지 10만 명씩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는 자그마치 30만 명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spend per buyer라 해가지고 한 명의 바이어가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2019년 2분기 때 157달러를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때는 184달러를 썼는데요.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한 믿음과 편리성을 알게 돼서 이것이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ross margin의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위에처럼 이렇게 매출액이 늘은 만큼 2020년 2분기의 gross margin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adjusted EBITDA margi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EBITDA margin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분기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폭을 기록을 해왔는데 2020년 2쿼터 때부터는 이렇게 6.7%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 EBITDA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주식을 공부했을 때 이 EBITDA라는 개념이 되게 생소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E는 earning 수익이고요. B는 before 뭐뭐 이전에가 되겠죠. I는 interest에서 이자가 되겠고 T는 tax고요. D는 depreciation에서 감가상각이고요. A는 amortization에서 할부상환이란 뜻이 됩니다. 이 interest랑 tax랑 그리고 감가상각, 할부상환을 떼기 전에 수익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et income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에서 뺄 거 다 빼고 결국 내 손에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총 순수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순수익은 이 EBITDA에서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을 전부 다 뺐을 때 나온 것이 이 net income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넘기면 전부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net income 더하기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하면은 EBITDA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EBITDA라는 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여기 매출액이 있습니다. 22,000 정도 돼 있고요. COGS는 cost of the goods sold 해가지고 cost of the revenue랑 똑같습니다.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00이라는 비용이 나와서 당연히 빼줘야겠죠. 비용이니까 22,000 빼기 3,200 하면 18,800이 나왔습니다. gross profit으로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depreciation. SG&A는 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해서 행정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에 관련된 비용이 여기 있나요? 없죠. 그리고 interest가 이제 이자입니다. 어쨌든 나온 비용이니까 일단 빼주긴 할게요. 18,800에서 500달러도 빼고요. 300도 빼고 50도 빼면은 17,950이 나옵니다. 이걸 바로 earning before tax라고 합니다. 당연히 tax를 떼기 전에 수익이니까 earning before tax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ax가 3,590이 나왔는데 tax도 빼면은 14,360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amortization이라는 거의 부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빼면 말이죠. 이게 바로 net earning이 되는 거죠. revenue에서 뺄 거 전부 다 빼면은 이제 net earning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EBITDA가 뭐냐? 이 나온 earning에서 이 공식에 따라서 다시 interest와 tax와 depreciation 그리고 amortization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는 amortization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tax 더하고요, interest 더하고요, depreciation 더하면은 EBITDA가 18,500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바로 EBITDA라고 합니다. 이 수식을 보시다시피 EBITDA는 이자와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이익의 규모로 나타내기 때문에 말이죠. 재무 구조나 세제나 세율 등의 차이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기업 간 실적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되니까요. 이 EBITDA를 알아두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을 익히는데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EBITD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Profit Margin, 즉 Net Income과 관련 있는 이 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라 가지고 이 Profit Margin이 Net Income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Profit Margin을 보시면은 2018년도 때 마이너스 47.80%고요. 2019년도 때는 마이너스 31.90%였습니다. 결국 이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란 뜻은 Interest랑 Tax랑 Amortization 그리고 Depreciation 전부 다 떼니까 이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2019년 연도를 통틀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는 2020년 2Q 때는 분명히 EBITDA에서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그 뜻은 interest랑 tax랑 amortization을 빼기 전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끊임없이 유지를 해준다면은 이제 앞으로 흑자로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겠죠. 2020년도에 1분기는 마이너스였고 2분기가 흑자로 전환됐는데 2020년도 3분기랑 4분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하냐 마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adjusted EBITDA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profit margin이 곧 플러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흑자로 전환을 해줄 때까지 체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력은요,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보유량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밸런시스로 가서 이 기업의 체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런시스에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먼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기 현금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요, 24.17밀리언 달러로 약 13.44%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Non-current investment의 경우는 24.97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current investment의 경우는 103.88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이것은 인벤토리로서 재고를 뜻하는 것이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넷은 거의 없네요. 5.32밀리언 달러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갖고 있는 공장이나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만 따져보자면 말이죠. 24 더하기 103 정도를 해보면은 약 151밀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liability distribution을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 즉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말하고요. 5.61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은행에 대한 내야 되는 부채입니다. current debt는 503K네요. 즉 50만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페이어블은 25.18밀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이 defer revenue는 3.25밀리언 달러로 이것은 거의 부채로 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까요? 맨 처음에 자동차를 살 때 계약금을 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실제로 수령해 갈 때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전부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defer revenue로 놓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수령해 갈 때 전부 다 돈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회사 입장에서는 이 defer revenue를 없애고 revenue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defer revenue는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만 따지시면 말이죠. 5.61밀리언 달러. 이 non-current debt랑 current debt만 보시면은 거의 한 6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캐시만으로도 이 current debt와 non-current debt를 갚고도 남고요. 게다가 non-current investment와 current investment까지 더하면요. 이 기업의 현금량은 차고도 넘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쿼터 2 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adjusted EBITDA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3분기와 4분기 때도 흑자로 돌아선 것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빨리 이 net income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uture prospect,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폭발 성장을 해온 파이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몇몇의 프리랜서들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파이버가 갖고 있는 Total Addressable Market, 즉 시장 규모는 100조에 달합니다. 많이 개발되지 않은 시장 속에서 이 파이벌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더 많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파이벌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Innovate Technology and Service 해가지고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Bring New Buyers onto the Platform에서 새로운 구매자들을 이 플랫폼에 영입시킬 수도 있고요. Move up Market for the Buyer Seller에서 100조라는 시장 안에서 좀 더 바이어와 셀러가 많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키울 수도 있고요. Expand our gig catalog 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카탈로그 자체를 좀 더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Expand geographic footprint에서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멈추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이 파이버 서비스를 넓힐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파이버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olatility라 해가지고 이것은 변동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성장하는 주식일수록 심하게 겪는 편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월달까지만 잘 버틴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COVID-19 범프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수혜도 끝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재택근무는 나중에 미래에는 꼭 한 번은 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코로나가 이런 트렌드를 좀 더 앞당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쟁사 측면입니다. 경쟁사로 말하자면은 Upwork, 99design, TopTower, Outsourcely 정도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Fiverr와 Upwork가 리더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Total Addressable Market, 즉 시장이 100조나 되므로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함께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Fiverr이라는 주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고요. 이 가운데 Fiverr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하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일수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함으로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체력 또한 저희가 아까 함께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때 또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Adjusted EBITDA를 봤을 때 2분기 때는 흑자로 돌아섰고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게 잘 흑자를 유지만 해준다면 결국은 Net Income 쪽에서도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리뷰에서만 하는 그런 영상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